아, 안녕하세요. 강한부석입니다. 제가 녹화를 했는데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 떠들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지금 시간이 7시 20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네요. 아씨, 금방 이제 끝내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방송을 안 켜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공지에 남겨드린 대로 오늘 NBA는 좀 변화가 많습니다. 각 팀들이 뭐 트레이드 이슈도 있고, 뭐 빠졌던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분석 열심히 했는데 날아가가지고 시간도 촉박한데 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간에 빠르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트 대 보스턴, 이거는 보스턴 일반승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준점이 많이 올라갔어요. 10.5 정도가 잡히지 싶은데, 저는 지금 원정 보스턴 어쨌든 두 자릿수 엔딩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이 물론 최근에 스마트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브라운이나 테이텀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와중에 좀 경기력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라인업도 그렇고 좀 별로인 부분이 있어요. 역시나 감독적인 문제인데, 특히나 벤치 슈러더도 푸짐하게 쌓고 있고, 지금 디트로이트의 벤치 올리니가 어쨌든 돌아온 부분과 프랭크 잭슨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커닝햄이 빠졌기 때문에 뭐 디트의 전력이 뭐 최상은 아니지만 두 자릿수 핸디캡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보스턴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시카고. 이 경기에는 GTD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GTD 선수들의 출전 여부, 결국에 잭 라빈, 코비 화이트 전부 이제 시카고 불스의 공격을 담당하는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진다면 분명히 수비는 안 좋은데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은 좀 부재하고 몇 명 없잖아요. 드로자이너, 부세비치, 뭐 그나마 뭐 도순무, 뭐 그렇기 때문에 GTD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에 따라서 좀 베팅하는 게 나아 보이고, 라빈, 코비아이트 다 나오면 시카고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한 명 정도 나오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보면 시카고 쪽 두 명 다 빠지면 인디애나 찍는 게 맞습니다. 언어버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 잘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는데 달라가지고 좀 애매해졌어요. 어쨌든 요거는 샬럿은, 그리고 샬럿 핸디캡이 지금은 해외는 5.5 정도거든요. 어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초반 분석과 동일해요. 넘어갈게요. 네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애틀란타. 요 경기도 빅 이슈가 있는데, 갈리나리가 지금 빠졌어요. 이게 이미 다체카를 좀 지저분해졌는데, 갈리나리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결국 애틀란타가 지금 토론토보다 앞서고 있는 점, 좀 더 나은 점에 가장, 잠시만요. 결국 애틀란타가 토론토보다 나은 점은 뎁스거든요. 로스터의 뎁스.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빠져있는 갈리나리가 그래서 큽니다. 벤치 스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갈리나리, 그리고 보그다노비치가 벤치로 내려와가지고 또 벤치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한 명, 갈리나리가 빠졌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토론토에게 앞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지금 사라졌어요. 여기에 그나마 또 루 윌리엄스까지 GTD에 떠있고, 존 콜린스까지도 GTD에 떠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토론토가 최근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일정이 빡세다 하더라도 저 GTD 걸린 선수들까지 안 나온다면은 토론토가 충분히 잡을 만한 그림이 나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사실 갈리나리라는 아주 좋은 벤치 이제 스코어러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애틀란타 쪽이 조금은 낫다는 생각이에요. 어제 봤을 때 사실 주력으로도 찍을 만해 보였거든요.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결정자들을 좀 더 보고 하니까 주력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부주력 내지 고배당 정도는 찍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번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인 게 샌안토니오 대 휴스턴. 이 경기 어제 휴스턴을 제가 봤고 프랭까지 봤잖아요. 휴스턴 프랭 같은 경우 저는 주력으로도 찍을 만하다고 봤어요. 근데 표시가 되어 있지만 디존테 머레이, 맥더머, 야코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웃이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휴스턴이 빡세요 사실. 기준점도 지금 3.5에서 7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휴스턴이 최근에 다시금 승리를 따내면서 상승세의 기운이 있으나 샌안토니오가 지금 복귀자가 갑자기 복귀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요거는 휴스턴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샌안토니오가 일반승 정도는 해준다는 마인드고, 핸디캡은 그래도 저는 휴스턴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 조금 굳이 따진다면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4쿼터에 항상 푸짐하게 쌌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휴스턴이 그래도 따라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233.5였는데 해외는 지금 237이에요. 아마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오바 봅니다. 결국에 휴스턴 같은 경우 템포를 상당히 업시키는 부분이 있고 수비가 안 되잖아요. 샌안토니오 역시도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양 팀이 공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야투적인 부분에서 좀 걸리긴 하는데 휴스턴이 직전 경기에 나쁘지 않았었고, 샌안토니오도 사실 3점 야투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휴스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좀 고려할 때는 그래도 찍는다면 오바 쪽을 기준 좀 쫄지 말고 그냥 오바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덴버 대 뉴올리언스. 어제 분석과 동일하고요. 요거는 덴버 마인까지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덴버 마인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거 안 가도 다른 거 갈 만한 게 있다는 마인드였는데, 지금 뭐 휴스턴도 이제 못 가게 됐고 배팅이 좀 부담스러워졌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차선의 선택지로 덴버 마인 쪽도 괜찮아 보인다. 결국 이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전들이 많이 돌아왔고 조시아트까지도 출전 가능성이 있는데, 벤치 쪽에는 많이 빠졌어요. 빌레르난 고메스나 뭐 템플 이런 자원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덴버가 에런 고든이 돌아왔잖아요. 에런 고든이 있는 상황에서 덴버는 효율이 그래도 꽤 최근에는 괜찮은 모습이었고 충분히 마인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경기 유타 대 브루클린. 일단 유타 사이드로 보고요. 불안하전 같은 경우는 GTD예요. GTD. 지금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브루클린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리 어빙이나 패티 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 물론 최근에 에드워즈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선수들이 부재한 상황, 많은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면에 유타 같은 경우 도노반 미첼이 돌아왔고 고베어가 빠진 상황에서 이거 화이트 사이드까지 빠진다면은 빅맨 뎁스에서는 조금 약해요. 유타가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고, 뭐 조던 클락슨이나 루디 게이 벤치 스코어들까지도 GTD에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유타가 그래도 미첼이 돌아왔고 뭐 브루클린 하든이 빠졌고 충분히 잡아줄 만한 사이드로 보고 마인까지도 봅니다. 여덟 번째 경기 댈러스 대 필라델피아.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 결국 배당적인 메리트를 봤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 포르징기스가 빠져있고 뭐 티마존은 진작부터 빠져있었고, 필라델피아는 세스커리가 빠져있긴 하나 수비적으로 그래도 해줄 타이블이나 데니 그린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조엘 임비드가 지난 경기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필라델피아한테 역배를 준다면은 이거는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고려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배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 대 오클라호마의 경기인데, 이거는 트레이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틀랜드에 좀 지우고 해야겠다. 이거 포틀랜드의 이 포워드 자리에 있던 노먼 파일과 로버트 코빙턴이 클리퍼스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면서 에릭 블레스와 윈슬로우 뭐 거기에 뭐 1합픽 한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했어요. 지금 포틀랜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장사를 했는데, 그거는 뭐 포틀랜드 입장이고 저희는 이 경기 분석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전 둘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포틀랜드는 어제 분석했을 때는 솔직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포틀 마인도 당장에 가용 뭐 쓸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주전 두 명이 그냥 따랑 빠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포트랜드 마인 쪽을 베팅하기엔 조금 빡센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홈포트리라는 부담감과 OKC가 백투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프렌 쪽으로 쉽게 보기도 애매합니다, 사실. 음.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이거 오클라호마 프렌 아니야? 프렌 개꿀 아니야 하겠는데, 오클라호마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지난 경기는 물론 트랩 아니나 이런 애들이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런 자원들은 언제 똥을 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한 경기 잘했다고 뭐 얘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루돌트나 이런 애들이 야투가 거의 미친 듯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댈러스로 OKC가 잡을 수 있던 거고, 경기 상당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배팅을 한다면은 홈포트림을 좀 감안했을 때 포트랜드 배당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갔어요, 이미 해외는.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일반승 정도가 그나마 좀 찍을 만하지 않을까 싶고, 핸디캡은 굳이 보면 오클라호마 프랜승입니다. 한 6.5 정도 줄 것 같아요. 5.5 내지. 굳이 보면 프랜승 같고, 213.5 언더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결국 빠졌고 지금 OKC도 누수가 많고 백투백 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 저는 언더가 좀 이 경기를 뭐 굳이 간다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요 정도로 제 분석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해외 축구가 다시 이제 시즌, 각 리그들이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해가지고 다시 재개 AMH 휴식기에서 돌아오는데, 저도 오늘 저녁 해외 축구 10경기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라방을 진행할 계획이고, 항상 제가 10경기는 넘기지 않습니다. 10경기 내지 그 밑으로 준비해오고, 나머지 이제 분석 안 하거나 뭐 이런 경기들은 멤버십에만 올라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라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 NBA 9경기 확정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